자, 이 시간에는 세경연서 합계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세경연서 합계표가 이 부가세 좌측 상단에 세 번째 있죠. 뭐 신고서 외에 여기 이번에 간이과세자의 부가신고서 칸이 하나 더 생겼어요. 간이과세 제도가 이번에 2021년도 개정사법에서 생기면서 7월 1일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경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이제 예전에는 부가신고상에 간이과세자가 탭이 별도 있었는데 빼내가지고 여기다가 별도로 부가신고서 간이과세를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그 밑에 세경연서 합계표가 이 탭이 있겠습니다. 누르시면은 세경연서 합계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세경연서 합계표 양식이 뭐 교재에 보시면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경연서 합계표가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양식을 오래 붙인 형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프로그램 이렇게 여기에 내역이 그대로 여기 양식의 내용하고 똑같죠. 여기서 인적사항 조건 빼고 이것만 빼고는 여기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대로 불러오는 거고, 여기 합계 그다음에 아래 적는 거 상단부 하단부 있는 게 여기 있는 양식과 똑같아요. 총합계 그다음에 내역들,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은 그 신고서 양식을 그대로 이 오려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뭐 여기 회사의 기본 사항이나 이런 것은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거니까 제외하고, 자, 뭐 교재는 부가세에 납세자, 납세자가 뭐 납세 의무자 제출 의무하고 뭐 제출 없는 자의 제출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 좀 유의할 것이 뭐가 있냐면, 이런 합계표를 세경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게 부가세 신고하는 과사업자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아래 하단부에 있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는 자도 부가세 합계표에 제출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세경연서를 발급한 뭐 세관장도 역시 세경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지만, 그 외에도 발급한 게 아니라 발급받은 세경연서를 발급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랄지, 여기는 국가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부가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도,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랄지 특별법인이랄지 설립된 뭐 법인이랄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면사업자 외에 이제 그 고유번호증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 있잖아요. 근데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비영리법인들도 합계표를 제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오랫동안 이 부가세 업무를 하던 사람들도 당연히 부가세 신고할 때 합계표는 부가세 신고한 사람만 제출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한 사람들은 당연히 제출하는 거고, 부가세 신고하지 않는 면사업자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고유번호증을 가진 사람들도 조차도 어떻게 하래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다가 합계표를 제출하래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노랑 표시해도 이렇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혹시 담당하는 회사 중에 뭐 비영리 법인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합계표를 받은 게 있으면 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다 보니까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뭐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제출 하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게니까 제출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별말이 없는 거지. 이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비영리법인이나 혹은 뭐 이 면사업자인데 이 종이세금계산서 금액이 좀 많아요. 그렇다면은 합계표 제출하지 않으면은 거기다 제재가 있으니까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것들은 꼭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양식이 있는데 여기 매출처별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매입처별이고 뭐 똑같아요. 다만 이제 매출처냐 매입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모아놨느냐 차이예요. 프로그램에서도 보시면 프로그램도 매출하고 매입이 탭 하나 차이예요. 탭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탭으로 해서 매출, 매입은 나눠져 있으니까 살펴보시되 뭐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이지만 11일까지 전송된 것은 정상 전송된 거니까 10일까지 발행하고 11일 날까지 전송이에요.
발행한 것을 전송하는 거예요. 11일 날 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10일까지 발행한 내역을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전송된 경우에는 상단부에 입력되지만 그렇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라도 12일 이후에 발행된 것은 종이세금계산서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이니까 종이 발급분 플러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 12일 이후분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여기에 뭐 입력하면은 자기가 저절로 그렇게 불러와줘요. 그러니까 보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뭐 해서 뭐 1기 확정이다라고 한다면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보면은 이렇게 전자분과 뭐 전자외분 해서 전자외분이 없으니까 전자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출은 반대로 매출도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1기는 별로 내용이 없네요. 뭐 2기에다 입력해 놨나? 해서 이거 아예 없고. 예. 아무튼 여기 기간을 선택하셔 가지고 2기 예정분이면 2기 예정분에서 예, 여기서 1기 확정분에만 입력해 놨나 봐요. 그러니까 4월하고 6월 해서 여기 학계표를 보시면 그 내역이 들어 있으니까 보시고 이 내역들 그리고 이 마감되어 있는데 마감을 이 F7로에서 신고할 때는 반드시 마감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감을 누르셔서 내역 확인한 다음에 마감 누르시면 좌측 상단부에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마감이 표시가 돼요. 그럼 이제 마감됐다는 거고 마감이 없으면 마감이 안 된 거니까 마감 누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마감 취소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시죠. 마감되면은 빨간색이 표시되면서 마감을 취소로 표시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전표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사업자 번호 수정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기재된 사업자 번호를 수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정신고 누락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은 이제 엑셀로 온 자료를 추가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기에는 이제 어차피 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 방법은 좀 그쵸 잘 안 쓰죠. 그냥 단지 그냥 오직 신고만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장하는 업체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고 조정만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건별로 의뢰받아서 이번 건만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의뢰받은 좀 이 큰 업체들이 있는데 자체 기장하고 자체 신고하는 업체들 중에서 그 해당 건만 해서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금계산 추가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엑셀로 자료를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표를 조회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아니어도 더블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더블 클릭하면 전표를 조회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자분, 전자외분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도 있게 해놨고 인쇄 역시도 원래 그냥 인쇄하면 여기 전자분이 대한 내역이 안 보여요. 이거 아래 보시면 이렇게 전자분 내역이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인쇄를 전자인쇄를 하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역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단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인쇄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인쇄를 누르시면 전자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여기에 일반 그 종이세금계산서까지 같이 인쇄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관리 목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관리용으로 돼 있죠. 신고용이 아니라 관리 목적이에요. 관리 목적. 자, 그 기능 탭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뭐 개별 뭐 이런 것들 한번 눌러보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로 합산하지 않고 개별을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자 상태 조회가 있어요. 그래서 휴폐업 회사를 조회할 수 있게 해놨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하지 않았는지 폐업한 회사에다가 폐업일 이후에 발행하지 않았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체크하시면 접속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건 이미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예전에 폐업이 됐네요. 근데 이건 최근에 폐업한 걸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해놨어요. 상태를. 왜? 혹시라도 우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에 혹시 발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또 매입 세금계산서라면 우리가 폐업일 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이 잘못 발행해 준 거죠. 그런 것을 웹스에 공지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미리 걸렀을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고 세경에서 내역은 좀 보시고 책에 보시면 이제 사례 문제 보시면 세경에서 뭐 사례 문제 내역이 있어요. 이게 뭐 주성빈으로부터 이제 사업장을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사례 문제는 바꿔놨어요. 그래서 성빈으로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성빈의 경우에 뭐 이런 종이세금계산서 목록을 받았다. 4, 5, 6월 달 했는데 이것을 입력하고 학계표 상에 봐라. 그리고 뭐 홈택스 메뉴에서 전자기기 학계표 조회할 수 있죠. 이게 저희가 이제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뭐 학계표 목록을 보시면 수기세금계산서 외에 주식회사 성빈의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역들을 스크래핑 해오고 그다음에 또 이 내역을 입력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관련하여 확인한 내역 중에 보니까 회사의 상임자 중고기계를 매각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매입 중에는 그렇죠. 이런 고정자산을 매입한 내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벤츠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불공제겠죠. 매입세 불공제로 그다음에 이 스타렉스는 매입세 공제 9인 승이니까 어차피 소형 수용차인데 9인 이상부터는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으니까 뭐 입력해라라고 하고 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봤던 아까 내용 하실 봤으니까 그냥 이 화면으로만 봅시다. 환경등록에서 이 제품 매출로 바꿔두시고 여기 똑같이 이제 저희가 보시면 여기도 환경등록이 있어요. 여기 회계관리에만 환경등록이 있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도 부가가치 탭에도 환경등록이 똑같이 있어요. 이런 중복되는 메뉴들이 있어요. 환경등록 메뉴를 통해서 회계에서 여기 제품 매출 원재료로 바꿔놓으면 편하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뭐 이 공제 유형에도 9번은 공통매입세 과세면세 경영사업자의 경우에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으로 설정을 해놔라라고 하면 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도 수출 실적도 있는 사업자니까 영세율 구분해서 여기에 영세율 할 때 직접 수출로 설정해 두시면 영세율 할 때 수출 영세율 이유가 직접 수출로 해서 나중에 전표 처리할 때 역으로 이제 수출 실적 명세서를 불러와서 전표 처리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직접 수출을 일로 자동으로 될 수 있게 하면 좋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세금계산서 입력 내역은 쭉 나와 있는데 세금계산서 입력은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길어지면은 집중이 힘드니까 세금계산서 입력은 뭐 구분해서 아까 배웠던 내용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물론 여기 문제 예제 문제하고 연관돼 있지만 이 사례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좀 띄어서 세금계산서 입력을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좀 너무 길어지니까 잠깐 잘랐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